자, 이제 이번에는 교술 갈래로 넘어왔죠. 지금 이제 3단원에 들어와서는 문학의 갈래를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교술 갈래이고요. 교술 갈래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술 갈래, 즉, 수필을 배울 거고요.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깨달은 어떤 내적인 반응을 전달하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한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는 무슨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교훈을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이 작품은 특히 수필 중에서도 이제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 수필이고요. 박지원이 이제 그 청나라의 열화 지방을 여행하면서 썼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행수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문수필이자 기행수필. 그리고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고전 문학이니까 고전수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격이 경험적인 성격,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체험적인 성격은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내가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역시 교훈적 성격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무슨 경험을 했냐? 자, 제목에 이미 스포가 있어요. 자, 한일자, 밤야자, 아홉구자, 그리고 우리 도예요, 도. 우리 도를 닦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도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과연 그 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수필이고요. 얘는 이제 기승전결에 의해서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라고 적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지휘법이죠.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마찬가지죠.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강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강물 묘사하는 부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얘는요, 두산살 쏟아져 나와서 거세게 다투면서 이렇듯 흘러가고 막 그 소리가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하죠. 자, 이 부분까지 다 강물에 대한 어떤 묘사. 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묘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들고 있죠. 뭐뭐하는 듯, 뭐뭐하는 듯, 직유법이에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귀에 들리듯이 청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이런 강물의 흐름이 굉장히 힘찬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가 지금 강물의 모습을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지급법이죠. 좌우에는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 하다라고 지금 물소리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렇게 힘차고 뭔가 약간 좀, 되게 힘있고 되게 무섭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이의 생각이에요. 자, 그 사람은 이 강물 소리가 굉장히 힘있고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옛날에 전쟁터였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이 강물 소리의 이유를 나름 찾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곳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늘 무섭게 들려라고 뭔가 되게 고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는 늘 그래. 왜냐? 옛날 옛적부터 전쟁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물소리가 흐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하지만 역시 나왔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접이죠?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자, 지금 글쓴이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데.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이게 곧 박지원, 즉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글쓴이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강물 소리라는 건 내가 듣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라고 해서 글쓴이 본인의 경험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죠. 자, 글쓴이의 경험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뒤에 경험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험 1번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대문 앞에는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기와 점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기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물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지.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완전 경험이죠. 자, 근데 어떻게 들었나 봤더니 자, 우리 또 한 번 강물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그 강물은 술섭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계곡물 소리를 청하게 들은 경우다.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었을 때고, 개구리 떼가 다투어 오는 듯한 소리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만 개의 축이 연거 불리는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 찬물이 때론 약하긴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는 운치 있게 들은 거고 검은고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는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라고 해서 지금 글쓴이가 들은 다양한 물소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글쓴이는 강물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강물 소리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린다라고 앞에서 우리 나왔었죠. 글쓴이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 마음가짐에 따라 소리가 달리 들린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들렸고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들렸어.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물소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뿐이다라고 해서 일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서 경험 두 번째에 나왔죠. 자, 글쓴이의 경험 두 번째가 나왔고요. 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그렇지. 제목과 연관된 부분이죠. 일야 구도하기가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쵸? 이 강은 북쪽 국경넘에서 흘러나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화와 조합,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며 백화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화를 건넜는데 백화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떼약볕 속을 가는데 라고 해서 지금 글쓴이의 경험 이어지고 있죠.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 같이 지휘법이죠.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길래 나는 기도하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추측이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넌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 따라 흘러갔던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뿐이었다. 즉 물이 무서워서 하늘을 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였던 거예요. 또한 잠깐 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울에 속으로 목숨을 빌겠는가라고 해서 본인의 추측이 좀 틀렸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앞에서 계속 글쓴이는 내가 마음먹은 거에 따라 소리가 달리 들린다라고 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강물 소리는 지금도 굉장히 거세요. 강물 소리가 매우 거센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강물 소리를 못 들었대.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눈으로 보는 강물이 너무 무서워서라는 거야. 아, 왜 그런가 봤더니 강물을 보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눈에 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이렇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는 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구만. 그쵸? 물은 흘러가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왜? 환하니까. 그쵸? 밝으니까 물이 보여요. 따라서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린대요. 즉 한마디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걸 지금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니까 껌껌해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껌껌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눈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오로지 듣는 데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즉,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는 것에 꽂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낮에 강을 건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밤에 강을 건너면 안 보이니까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다라는 거죠. 나는 마침내 도를 깨달았대. 이게 바로 일야 구도하기의 도겠죠. 무슨 도인가 봤더니,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 즉 뭔가 어떤 외면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외적인 것에 꽂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현혹된다라고 해요. 현혹되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병이 된다는 거지. 아, 무슨 말인가 봤더니, 즉,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좀 덜 연연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걸 다 무서워하고 들리는 걸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죠. 뭐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겼다. 한마디로 내가 되게 편하게 느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대지라는 건 땅이잖아요. 즉, 강을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규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강을 편하게 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귀 속에는 마침내 강물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즉,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외부의 어떤 현혹이 사라졌다는 거지.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낸 듯하였다. 즉 한마디로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즉 내가 마음을 다스리자. 자, 마음 다스리는 부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강을 오히려 편하게 여기자. 그니까 내가 들리는 게 무섭지 않게 되고 마음 자체가 되게 편해졌다라는 거지.
자, 이어서 볼게요.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우리 지금 고사가 나오고 있네요. 옛날 옛적 이야기,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뒷받침할 건가 봐.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즉, 한마디로 뭐야? 마음을 다스리자, 이런 말이겠죠. 마음을 다스리자. 오히려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의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 한마디로 뭔가 무서울 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감각적으로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결입니다.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을 끼쳐서 한마디로 우리 눈과 귀를 현혹하여 이런 말이겠지.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즉 잘못되게라는 말이죠.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라는 건 뭐야? 병폐가 된다는 거야. 봐봐. 강을 건너는 것보다 세상을 사는 게 더 어려운데 강을 건널 때도 외부의 것에 현혹이 되면 살아갈 땐 얼마나 외부의 것에 현혹이 많이 되겠냐라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강을 건너는 일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쪽으로 지금 확장을 했어요.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 뭐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겠대요. 한마디로 자기 귀와 눈만 믿는, 즉 외부의 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다라는 게 지금 글쓴이의 생각인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차분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일단은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다라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우리가 눈에, 귀에 들리는 어떤 보이는 위험들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즉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것,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흐름이 좀 기니까 영상이 끝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쓰였구나.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 라는 것들을 좀 꼼꼼히 한번 다시 보고요. 학습 활동 채워봐야겠죠? 한번 채워보세요.